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 공무원 이러지 좀 마세요 라는 영상 올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공무원도 힘들다는 이야기 잠깐 했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전 일선의 사회복지사이지 사회복지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제가 직접 느낀 사항은 아니고 제가 여러 주민센터 직원분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사회복지 공무원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근무 환경이 많이 다르고 제가 만난 공무원분들이 모든 사회복지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니니까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무원분들의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요. 실제 제 유튜브 댓글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분들도 처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돼야지 하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업무량과 그보다 더 센 민원 강도인 것 같아요. 먼저 업무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복지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복지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급자분들이 수급자 되기 너무 힘들다, 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대상자분이 제출한 그 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해요. 제가 전에 이번 전염병으로 넉 달 만에 수급자가 11만 명이나 늘었다고 했죠. 수급자 신청에다 떨어진 분들까지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럼 이와 관련된 업무도 폭발적으로 늘었을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것 같고요. 이제까지 수급자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으셨던 분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부터 대상자분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고 수급 상황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려야 하는 업무 모두 엄청 늘 거예요. 수급 제도뿐만 아니라 올해 기준이 크게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난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등 이번 사태로 주민센터 업무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여기에 장마와 태풍까지 겹쳐서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분들이 방역과 자가격리자 관리, 장마와 태풍 피해 복구 등등의 업무로 매일매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번 사태로 재택근무한다고도 하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은 재택근무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상황이죠. 여기에 만약 올해처럼 선거가 있다 하면 각대 봉투에 투표용지와 후보자 전단지 넣는 것부터 투표소 설치, 철거 등도 주민센터에서 해야 해요. 올해는 특히 방역 때문에 2m 거리두기와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를 진행하는 게 더 힘들었겠죠. 또 요즘은 못하겠지만 지자체 행사, 동주민센터 행사 이런 것도 다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면 눈이 온다고 비상 걸리는 것도 주민센터예요. 이번에 태풍이 와서 공무원분들 3분의 1이 비상근무 했다던데 주민센터는 아니지만 공무원 중에 과로로 실신한 직원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공무원 아니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동 전체에서 하는 업무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안 할 수도 없어요. 특히 이런 비상근무는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일이 많으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지원 인력을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직원을 보내주는데 이게 단기 알바 형식으로 오다 보니까 주민센터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보내준 직원에게 일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하기도 하고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답변에 신뢰가 안 간다고 하죠. 올해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평소에는 괜찮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근무하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당 수급자 600명을 담당하는데요. 저는 복지관에서 대상자분 30명 담당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무려 600명을 담당하니 이분이 수급자분 얼굴이나 제대로 잘 아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너무 많은 분들 담당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이분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을 담당하는 분도 있다고 위안 아닌 위안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수급제도와 같은 복지제도는 무려 180개나 있고 각 제도마다 알아야 할 업무 지침이 워낙 까다로워서 업무 파악하는 것도 벅차죠. 또 업무 지침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직원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아무튼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일이 많다 보니 600명이 넘는 대상자분들의 얼굴은커녕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분들은 이 600명 중에 오늘 무슨 일 터지진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죠. 만약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이분 누구 담당이야? 누가 마지막으로 만났어? 하고 물어볼 게 뻔할 테니까요. 여기에 2, 3년에 한 번씩 발령난다고 하면 대상자분을 더더욱 알기 어렵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분들에게 정이 들기도 전에 떠나야 할 때가 많아요. 아까 제가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복지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이 복지 수요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야지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의 복지 수요도 높아지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7살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아동 수당으로 아동 한 명당 10만 원씩 받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해요.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 수요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새로운 제도가 한번 시행된다고 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몇 날 며칠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은 깔때기 운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기존의 수많은 복지제도와 또 새로 생기는 수많은 복지제도가 복지라는 이름 아래 모두 사회복지 공무원 앞으로 업무 담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회복지 제도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데요. 전 국민이 신청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다 보니 직원이 한정적인 주민센터는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업무가 많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주겠다, 내년부터 이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하면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에 대해 아는 바도 별로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늘죠.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추경을 4번이나 하면서 비슷비슷한 이름의 제도를 갑자기 여러 개 시행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떨 때는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제도는 정부 부처나 시군구에서 이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라고 하는 공문이 주민센터로 내려가야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뭐가 당장 바뀔 것처럼 물어보니까 이것 또한 대하기가 힘들겠죠. 이게 마냥 한두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물어본다면 똑같은 말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하는데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년에 노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금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한 내용도 아직 정부에서 발표만 한 것이지 주민센터로 어떠한 지침이 내려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관련한 내용을 물어봐도 정확한 것은 내년이 돼봐야지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회복지 대상자가 많아지면 이에 따른 민원 숫자도 늘 텐데 문제는 이 민원 강도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놀란 것이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어떤 공무원에게 정말 욕이란 욕을 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당하시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할아버지께서 하신 욕은 차마 여기서 하지 못하고 그때 들은 민원 내용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할아버지께서 수급자였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급자에서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네가 뭔데 나를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냐? 네가 여기로 와서 나를 탈락시켰다. 나 수급자에서 떨어져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다. 한번 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아무리 친절하게 말씀해도 어르신이 진정이 안 되니까 계속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무원은 수급자분에게 막 대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격 유지를 해야 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데 여기에서 이 어르신의 한마디의 말이 이 공무원분을 울렸어요. 니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지? 우리 세금 받아서 일하는 거면 일 똑바로 해. 그것 받고 일한다는 게 이거야?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칼이나 신호는 없었지만 제가 근무하던 지자체에서는 실제 칼부림이 난 적도 있었고 이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다쳤어요. 제가 일하는 곳과에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너무 놀랐는데요.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더라고요. 살인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막 출소한 분이 수급체에서 탈락한 후 밤길 조심해라 라고 하면 그분이 그냥 툭 던진 말에도 공무원분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실제 주민센터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공무원분들은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수급자를 보면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힘들게 공무원 시험 붙었지만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곧 그만두는 공무원 1순위가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도 하죠. 우울증에 걸렸다는 공무원도 많고 이게 심해지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난 공무원분들은 정부가 뭘 잘못하면 자기들도 덩달아 욕을 먹는다면서 하소연을 하시기도 했어요. 주민센터는 정부나 지자체 지침대로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이에요.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은 사회복지 제도의 지침을 정해주면 그 틀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났다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또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을 한번 잘못했다가는 수많은 원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몇몇 대상자분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주민센터에게 돌리는 것 같아요. 주민센터 직원들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정부 정책이 자기 뜻과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어떤 제도에 따른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뒷감당은 아무런 힘도 없는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모습을 옆에서 수년 동안 보다 보니 사회복지 공무원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내년도에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관련 업무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에 따른 복지 인력도 많이 늘려서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수급자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윗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